53살, 결혼 25년 차. 저는 박혜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제가 투명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남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딸에게는 귀찮은 잔소리꾼, 그리고 저 자신에게조차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제 모습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하 노래방에서 만난 한 남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년 전 직장 동료였던 사람. 그는 제가 잊고 있던 여자 박혜진을 다시 깨워주었습니다. 이것은 53살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경험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위험했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저녁이었죠. 여보, 저녁 뭐 해 먹을까요? 남편 태호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수천 번도 넘게 해온 질문이었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는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치찌개 어때요? 아니면 된장찌개? 여전히 침묵만이 되돌아옵니다. 리모컨만 계속 돌리며 채널을 바꾸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저는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된 걸까요? 그럼 아무거나 대충 해드릴게요. 목소리에 실린 씁쓸함을 애써 삼키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고 있는데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우는 게 아니었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마치 제 마음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밥 드세요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TV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며 마주 앉은 빈 의자를 바라보는데 그 의자가 제 인생을 상징하는 것 같아 더욱 서글펐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나 지수예요. 미국에 간 지 2년째인 딸의 목소리는 어딘가 무미건조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 하며 반갑게 부르던 목소리가 언제부터인가 정중한 인사말로 바뀌었습니다. 지수야, 잘 지내고 있지? 밥은 잘 챙겨 먹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바빠서 자주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괜찮아, 괜찮아. 바쁜 게 좋은 거지. 건강하게만 지내면 되는 거야. 엄마도 건강하시고. 그럼 저 바빠서 먼저 끊을게요. 응, 그래. 몸 조심하고. 통화는 3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딸과의 대화도 이제는 의무적인 안부 인사로 끝나버렸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을 바라보니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딸과 통화하는 동안에도 한 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답답함, 외로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여보, 남편을 불렀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보, 저 좀 보세요. 목소리를 조금 높였지만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태호, 이번에는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래? 시끄럽게. 시끄럽다고요? 제가 지금 시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야? PV 보는데 계속 부르면서. 그 말에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남편을 부르는 게 시끄럽다니.
언제부터 제가 이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게 된 걸까요? 제가 시끄럽다면 전화가 있을게요. 알아서 해. 무심하게 던진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알아서 하라니. 25년 결혼 생활이 알아서 하라 한마디로 정리되는 건가요? 저는 조용히 외투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11월 저녁 공기는 차갑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별다른 목적지도 없이 걷다가 발걸음이 멈춘 곳은 지하상가의 작은 노래방이었습니다. 음악세상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곳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도 싫고 그렇다고 갈 곳도 없는 상황에서 그 노래방이 마치 피난처처럼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중년 남성이 카운터에서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나요? 그 남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들어본 목소리 중에서 가장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혼자요. 몇 시간 이용하실 건가요? 1시간만요. 네. 3번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가 앞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뒷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혹시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니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워진 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뭘 부를까 고민하다가 젊은 시절 즐겨 불렀던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선택했습니다. 동백꽃을 보면 그리운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가사가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아서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운 사람, 저에게도 그리운 사람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노래방 사장이 맥주 한 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괜찮으시면 이거 하나 서비스로 드릴게요.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그의 세심한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집에서는 물 한 잔도 직접 따라 마셔야 하는데 낯선 사람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 감사합니다. 그가 맥주를 테이블에 놓고 나가려는데 그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정수 씨 아니세요? 그도 저를 자세히 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혜진 씨. 박혜진 씨 맞죠? 20년 전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동료 김정수였습니다. 당시 회계팀에서 일하던 저와 영업팀에서 일하던 그는 같은 층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반갑네요. 혜진 씨가 이런 곳에 오다니 의외인데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앉은 그의 모습을 보니 20년 전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도 참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유일하게 제게 진심으로 대해주던 사람이었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보시다시피 노래방 운영하며 지내고 있어요. 혜진 씨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 평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며 견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혼은 하셨죠? 예전에 결혼한다고 했던. 네, 했어요. 딸도 하나 있고요. 지금은 미국에 있어요. 아, 그렇구나. 좋으시겠어요? 좋다. 과연 좋은 걸까요?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주부의 삶을 살고 있지만 속으로는 매일 외롭고 공허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제 모습이 좋아 보이는 걸까요? 정수 씨는 결혼 안 하셨나요? 저는 아직이요. 인연이 없어서.
그의 대답에서 어딘가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왜 아직까지 혼자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때 생각나네요. 회사 다닐 때 말이에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때는 참 젊었죠. 젊었다, 맞습니다. 그때 저는 꿈도 많고 희망도 많았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가정을 꾸리면 완전한 여자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20년 전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시간이 참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이야기에 집중해서 들어주고 제 감정에 공감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때 정수 씨가 제게 참 잘해주셨죠. 감사했어요. 별 말씀을요. 혜진 씨가 워낙 좋은 분이셨으니까. 좋은 사람, 누군가가 저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준 게 언제였을까요?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정수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어둡고 차가웠던 마음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 가봐야겠어요. 그러세요. 오늘 정말 반가웠어요. 계산을 하려는데 정수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서비스예요. 오랜만에 만난 인연인데. 그럴 수는 없어요. 괜찮아요. 대신 또 오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환영한다고 말해준 게 얼마만인지. 노래방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정수 씨가 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래전 헤어진 친구를 배웅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만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그 노래방에서 정수 씨와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나갔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관심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짚어 봤습니다. 정수 씨와의 만남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져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상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게 무관심했고 집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자꾸만 그 노래방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정수 씨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던 모습, 그리고 언제든 환영이에요라고 했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목요일 저녁 또다시 남편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저녁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짜증을 낸 것이었습니다. 맨날 똑같은 것만 해주고 다른 집 여자들은 뭘 해주는지 몰라? 다른 집 여자들,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다른 집 여자들과 비교당해야 하는 존재인가요? 그럼 다른 집 가서 드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든다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할 말을 하는 거예요. 25년 동안 매일 밥 해줬는데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하면서 이제 와서 다른 집 여자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아유, 시끄러워. 말이 많아졌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식탁에서 차가워진 밥을 바라보며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외투를 챙겨 입고 곧바로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정수 씨의 환한 미소를 보니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3번 방 이용하시면 돼요. 감사해요. 방에 들어가서 앉으니 지난번과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이곳이 집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노래를 부르려다가 결국 울음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정수 씨가 맥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울음소리가 들려서.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아니에요. 우셔도 돼요. 이런 곳이니까. 정수 씨는 제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많이 힘드시나 봐요. 네, 요즘 정말 힘들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25년 동안 혼자 꾹꾹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말이에요. 남편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해요. 제가 뭘 말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뭘 해줘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딸도 이제는 연락도 잘 안 하고 저는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말하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지로 참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수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소중한 사람, 언제 들어봤는지 기억도 안 나는 말이었어요. 정수 씨는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20년 만에 만났는데 20년 전에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 말에 깜짝 놀라 정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20년 전에요? 네. 사실, 그때 혜진 씨를 좋아했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스러웠습니다. 20년 전에 저를 좋아했다니. 정말요? 네. 하지만 혜진 씨가 결혼하신다고 해서 그냥 마음에 묻어두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20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정수 씨가 유독 저에게 친절했던 이유,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위로해주던 이유,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당연히 모르셨죠. 표현하지 않았으니까. 용기가 없었거든요. 정수 씨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 위에 얹혔습니다. 따뜻한 그의 체온이 제 차가운 손을 감쌌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3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한 몸이에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혜진 씨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행복하지 않다, 맞습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행복이 뭔지도 잊고 살아왔습니다. 정수 씨, 제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 정수 씨가 제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대로 된 남자의 따뜻한 손길은 처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혜진 씨, 괜찮으세요? 정수 씨의 목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렸습니다. 언제 이렇게 가까이 앉았는지도 모르게 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숨결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섰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 25년 동안 받지 못했던 사랑, 53년 동안 몰랐던 진짜 설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수 씨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순간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마치 온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의 입술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달콤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키스였습니다. 마치 서로를 탐색하는 것처럼. 하지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20년 동안 갈증을 느끼다 사막의 샘물을 마시는 것처럼 저는 그의 키스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품에 안겨본 게 언제였을까요? 키스가 끝난 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수 씨의 눈빛에는 20년 전과 똑같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제 성숙한 남자의 깊이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이렇게 달콤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마치 꿀이 흐르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정수 씨가 좋아요. 속마음을 고백하는 순간 가슴이 뛰는 소리가 노래방 안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53살에 처음으로 하는 진짜 고백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요. 혜진 씨가 원하는 대로. 전 기다릴 수 있어요. 그의 배려심에 또다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준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노래방에서 새벽 2시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 서로의 꿈과 상처, 그리고 앞으로의 바람까지. 정수 씨와의 키스 이후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결혼한 여자입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있고 딸이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투명인간처럼 존재해야 하는가? 집에 들어가니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 시간 동안 없었는데도 어디 갔다 와? 한마디 없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그래. 대답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짧은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왜 이렇게 늦었는지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편이 싸늘해졌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제게 이 정도밖에 관심이 없다니. 만약 제가 사고라도 났다면 알기나 했을까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생기가 돈다고 해야 할까요? 정수 씨와 함께 있을 때의 그 설렘이 아직도 제 얼굴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얼굴로 집에 들어와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씁쓸한 마음으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옆에 누워 있어도 이렇게 멀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수 씨의 따뜻한 눈빛,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제게 했던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혜진 씨는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남편은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아침 드세요. 남편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맛있다, 고생했다, 고맙다, 그런 말은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무 말이 없으니 서글펐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일 있어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별거 없어. 저녁은 몇 시에 드실까요? 몰라. 적당히 해놔. 남편이 출근한 후 혼자 남은 집은 더욱 조용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문득 정수 씨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그와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외롭지 않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나예요. 지수야, 잘 지내고 있지? 네. 그런데 엄마, 제가 이번에 인턴십 기회가 생겨서 6개월 정도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좋은 기회네.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 감사해요, 엄마. 그럼 저 바빠서. 응, 그래. 몸 조심하고. 또 3분도 안 되는 짧은 통화였습니다. 딸마저도 이제는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으니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제 역할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쓸쓸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외로웠습니다. 이 큰 집에 혼자 있으니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수 씨 생각이 났습니다. 고민 끝에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낮에 가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정수 씨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혜진 씨, 어서 오세요. 정수 씨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 미소만 봐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시간에도 괜찮나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죠.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3번 방에 들어가니 어제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던 자리, 우리가 키스했던 그 순간. 어제 일 후회하지 않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20년 늦었다고 생각해요. 그의 대답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무서워요. 뭐가 무서우세요?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맞는 일인지. 정수 씨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 씨,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누구를 위해 사는 인생인가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 인생인가? 저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을까요? 저는 저를 위해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혜진 씨를 위해 사세요. 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5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위해 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정수 씨,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한 그의 품에 안기니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 씨, 저와 함께해요. 행복해봐요. 그의 속삭임에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가까워졌습니다. 정수 씨의 손길은 섬세하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저를 어루만졌습니다. 혜진 씨, 정말 아름다워요. 그의 말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53살의 누군가에게 아름답다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20년 전보다 더 아름다워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수 씨의 입술이 제 이마에, 볼에, 그리고 입술에 차례로 닿았습니다. 각각의 키스마다 제 마음은 더욱 녹아내렸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의 배려심에 감동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오직 제 마음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25년 동안 갈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있으니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의 차가운 관계, 딸과의 서먹한 사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품에 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수 씨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 씨, 행복하세요? 그의 질문에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혜진 씨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정말 제게도 행복할 자격이 있는 걸까요? 그의 품에 안겨 저는 처음으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53살 늦은 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고 설레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선택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저의 이 늦은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행복한 결말일까요? 아니면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될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걸음걸이도 가벼워지고 표정도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다가갈수록 현실이 다시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일찍 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온 것이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응. 별일 없었어? 갑자기 제게 관심을 보이는 남편이 의외였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별일 없었어요. 저녁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여전히 성의 없는 대답이었지만 평소보다는 시선을 더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생기가 돌고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남편이 알아챌까봐 걱정됐지만 다행히 그는 여전히 TV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정수 씨와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태호가 회사에 간 사이 혹은 저녁에 산책한다는 핑계로 노래방에 갔습니다. 정수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마치 꿈 같았습니다. 그는 항상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제 감정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였어요? 평범했어요. 하지만 정수 씨를 만나니 특별해졌어요. 저도 혜진 씨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이런 달콤한 대화들이 제게는 가뭄 속의 단비 같았습니다. 정수 씨는 노래방을 운영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혜진 씨, 여행 가고 싶지 않아요? 여행이요? 네. 둘이서 조용한 곳으로 1박 2일 정도? 1박 2일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과는 신혼여행 이후로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핑계는 제가 다 생각해 놨어요.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라고 하세요. 정수 씨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다니 정말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혜진 씨도 쉬어야 해요. 그 주말 저는 처음으로 정수 씨와 여행을 떠났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산속의 조용한 펜션에서 보낸 그 하루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쟤를 공주님 대하듯 했습니다. 혜진 씨, 커피 드릴까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오늘은 혜진 씨가 쉬는 날이에요.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대접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정수 씨가 의외로 요리를 잘해서 놀랐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왜 결혼 안 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분인데. 혜진 씨만 기다렸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0년 동안 저만 기다렸다니.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수 씨의 사랑은 섬세하고 깊었습니다. 제 몸의 모든 부분을 소중히 여기며 천천히 사랑해 주었습니다. 혜진 씨, 사랑해요. 그가 제 귀에 속삭이는 순간 저는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53살에 처음으로 하는 진짜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그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정수 씨의 품에서 잠들 때까지 저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 씨가 준비해준 아침 식사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다음에도 또 와요. 네, 꼭 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정수 씨는 다정하게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를 내려주며 정수 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이 이런 기분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어땠어? 좋았어요. 그래. 여전히 무관심한 반응이었지만 이상하게 전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정수 씨의 사랑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차림도 신경 쓰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새로 했습니다. 노래방 알바생인 민지가 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언니, 요즘 완전 달라졌어요. 뭔가 있나 봐요. 25살인 민지는 대학교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친한 동생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네, 예뻐졌어요. 연애하세요? 민지의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언니가 몇 살인데? 나이가 뭐 중요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잖아요. 민지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사랑에는 나이가 없는 걸까요? 언니 행복해 보여요. 좋은 일 있으면 저한테도 말해줘요. 민지의 따뜻한 관심에 고마웠습니다. 이런 응원이 있어서 더욱 힘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 변화를 다른 사람도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어느 목요일 저녁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정수 씨와 저녁을 먹고 온 것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산책했어요. 산책. 3시간 동안.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제 외출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니. 오늘따라 날씨가 좋아서. 요즘 이상해. 자꾸 늦게 들어오고 옷차림도 달라지고. 남편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제 변화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뭐가 이상해요? 저는 항상 이랬는데요. 항상. 25년 동안 당신을 지켜봤는데 모르겠어? 그 말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25년 동안 지켜봤다면서 왜 이제야 관심을 보이는 건가요? 여보,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판단할 일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남편의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어디 가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어디가? 마트 갔다 올게요. 몇 시에? 한 2시간 후에요. 영수증 가져와. 영수증까지 확인한다니 결혼 생활에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정수 씨에게 이 상황을 말하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혜진 씨, 조심하세요. 남편분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분간은 만나는 횟수를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마음은 아팠지만 정수 씨 말이 맞았습니다. 너무 성급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의심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당신 뒤를 밟아봤어. 뭐라고요? 다립 탐정을 고용해서 당신을 조사했다고.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사립 탐정까지 동원했다니. 왜 그런 짓까지 하는 거예요? 왜? 내 아내가 바람 피우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야 해? 바람 피운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바람 피우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이건 뭐야? 남편이 사진들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제가 정수 씨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노래방에 들어가는 모습, 카페에서 대화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들킬 줄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증거를 보니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게 바람 피우는 게 아니라고? 저는 그동안 나를 속이고 살았구나?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속인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냥 뭐? 외로워서? 심심해서? 그 순간 뭔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외로웠어요. 25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당신한테는 투명 인간이었어요. 뭐라고? 언제 저에게 관심 가져봤어요? 언제 저와 대화해봤어요? 저는 그동안 이 집에서 혼자였어요. 처음으로 남편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바람 피워도 된다고? 저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사랑? 웃기지 마.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사랑 타령이야? 또 나이 얘기였습니다. 53살이면 사랑하면 안 되는 건가요? 나이가 뭐 중요해요? 저도 사람이에요. 사랑받고 싶고 소중히 여겨지고 싶어요. 그럼 이혼해. 남편의 차가운 선언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자고. 그 남자가 그렇게 좋으면 그 남자랑 살아. 여보, 대신 조건이 있어. 남편의 눈빛이 악랄해졌습니다. 이혼하면 당신 불륜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릴 거야. 지수한테도, 당신 친구들한테도, 동네 사람들한테도. 당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한다고. 당연하지. 나를 바보로 만든 대가를 치러야지. 남편의 협박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다면, 딸한테까지 알려진다면, 생각해봐. 계속 불륜을 계속할 건지, 아니면 조용히 살 건지.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협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수 씨와의 관계를 계속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고, 포기하면 다시 예전의 차가운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정수 씨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혜진 씨, 괜찮아요? 정수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 때문에 정수 씨까지 곤란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더 조심스럽게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혜진 씨, 저희가 틀린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 잘못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남편분이 협박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동안 혜진 씨를 외롭게 했으면서 이제 와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말이 돼요? 정수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 씨,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혜진 씨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혜진 씨 편이에요. 그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부담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모든 걸 감수하고라도 정수 씨와 함께 해야 할까?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봤어? 아직 빨리 결정해. 내 인내심도 한계가 있어. 남편의 압박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살면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안전한 현재를 택할까요? 아니면 위험하지만 행복한 미래를 택할까요? 그때 핸드폰에 정수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혜진 씨, 무리하지 마세요. 혜진 씨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이해할게요. 그 메시지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놓쳐도 되는 걸까요? 며칠 동안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계속 압박했고 정수 씨는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뭔가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말해보세요. 민지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민지야, 만약에 말이야. 너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 안전하지만 불행한 현재와 위험하지만 행복한 미래 중에서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행복한 미래를 택할 거예요. 인생은 한 번뿐인데 불행하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위험하다면 그래도요.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는 도전하고 실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5살 민지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 도전하고 실패하는 게 나을까요? 그날 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결심을 굳힌 저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야기할 게 있어요. 남편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나 정수 씨와 계속 만날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25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미쳤구나. 내가 뭐라고 했는지 벌써 잊었어? 기억해요.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처음으로 남편에게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좋아. 그럼 각오는 된 거지? 네. 어떤 결과든 감수할게요. 남편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후회하지 마. 그날 저는 정수 씨에게 제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혜진 씨, 정말 괜찮아요. 힘든 일이 생길 텐데. 괜찮아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정수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혜진 씨를 지켜드릴게요. 더 이상 숨어 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사랑해요. 그의 든든한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수 씨, 고마워요. 고마워할 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날부터 저희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카페에도 가고 공원에서 산책도 했습니다. 물론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들렸습니다. 저 사람 결혼했으면서 남자랑 다니네. 요즘 사람들 정말 뻔뻔해졌어.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수 씨와 함께 있으면 세상의 모든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엄포한 대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딸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바람 피우고 있어. 뭐라고요? 엄마가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고 있다고? 증거도 있어. 그날 저녁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인가요? 딸의 충격받은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수야, 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아빠는 어떻게 돼요? 지수야, 엄마 이야기 좀 들어볼래? 더 이상 듣기 싫어요. 실망이에요. 딸마저 저를 등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당하니 너무 아팠습니다. 그 다음은 제 지인들이었습니다. 동네 부녀회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지수 엄마가 바람 피운다면서? 그동안 착한 척하더니 하나둘씩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남이 되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동네를 걸으면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힘드시죠? 정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정말요? 네. 이제는 저답게 살고 있으니까요. 정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저를 등졌지만 정수 씨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정수 씨가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혜진 씨,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무엇인데요?
사실 저는 노래방 사장이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는 여러 사업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건설업, 노래방은 취미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혜진 씨가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요. 가난한 노래방 사장이면 편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수 씨의 배려심에 감동했습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는 거네요? 네. 혜진 씨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은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혜진 씨, 저와 함께 이사 가실래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이사요? 네. 여기서는 시선이 너무 따가우니까 다른 지역에서 당당하게 살아봐요. 정수 씨의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당연하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 전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민지가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언니,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야? 언니 남편 다른 여자랑 살고 있어요. 뭐라고? 민지의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봤는데 아파트에서 여자랑 나오는 거예요. 완전 자연스럽게. 설마 혹시 잘못 본 게 아닐까?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민지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이 낯선 여자와 손을 잡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를 협박하고 비난했던 남편이 오히려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언니, 이게 언제부터인지 알아봤는데 최소 2년은 된 것 같아요. 2년이면 제가 정수 씨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였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도 알아봤어요. 언니 남편분 회사 후배라고 하더라고요. 나이는 35살. 35살, 저보다 18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민지야, 정말 고마워.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민지가 찍은 사진을 남편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년 동안 저를 속이고 바람 피우면서 저한테는 그 난리를 친 거네요. 잠깐. 이건 오해야. 오해요? 손잡고 나오는 게 오해예요? 처음으로 남편이 당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지. 그동안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니 이제는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바람까지 피우셨네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결국 고백했습니다. 그래, 맞아. 그 여자와 만나고 있어. 언제부터요? 2년 전부터. 역시 민지 말이 맞았습니다. 왜요? 왜 바람 피웠어요? 당신이 너무 재미없어서. 반평생을 함께 산 아내가 재미없다고 바람을 피웠다는 말인가요? 그럼 왜 저를 협박했어요? 자기도 바람 피우면서 그건 체면 때문이야. 남자로서 자존심이. 자존심이요? 2년 동안 다른 여자와 살면서 자존심이요?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여자는 젊고 예쁘고 나를 남자로 봐줘.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혼해요.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서로 바람 피우고 있으니 깨끗하게 정리해요.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저도 당신 바람 피우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릴 거예요. 공정하게 가야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안 돼. 회사에서 알면 큰일이야. 저는 괜찮았나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도 이제 제 차례예요. 당신도 똑같이 당해보세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속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것이 터져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수 씨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남편분이 먼저 바람을 피웠다고요? 네. 2년 동안이나. 그럼 이제 마음 편하게 이혼할 수 있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수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진 씨,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네, 정수 씨. 함께해요. 그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몰랐던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지가 저에게 다가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언니, 사실 제가 이야기할 게 있어요. 뭔데? 저 사실 사장님 조카예요. 뭐라고? 삼촌이 저에게 노래방에서 일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언니를 지켜봐달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지가 정수 씨의 조카였다니. 그러면 나를 도와준 것도? 네, 삼촌이 부탁하셨어요. 언니가 힘들어하면 도와드리라고. 모든 것이 정수 씨의 계획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언니, 삼촌이 언니를 정말 사랑하는 건 진짜예요. 20년 동안 언니만 생각했다고 하셨거든요. 민지의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동도 받았습니다. 정수 씨가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었다니.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저는 정수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수 씨, 민지 이야기 들었어요. 정수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진 씨,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혜진 씨가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요. 자연스럽게 도움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0년 동안 저를 기다렸다는 것도 정말이에요? 네. 혜진 씨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수 씨, 혜진 씨, 이제 정말 함께해요. 숨기는 것 없이 당당하게.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서로 바람을 피운 상황이라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회사에서도 문제가 되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해서. 이제는 각자 행복하게 살아요. 당신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 남편의 마지막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딸 지수와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도 받지 않았지만 천천히 이해시켜 나갔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하세요? 한 달 후 지수가 처음으로 물어봤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그러면 저도 이해해 볼게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딸의 이해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수 씨와 저는 서울 근교의 작은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새 집에서 아침을 맞는 첫날, 정수 씨가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혜진 씨,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정원에서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새로운 인생을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저희는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었습니다. 민지와 지수도 참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새로 사귄 친구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언니, 정말 예쁘세요. 민지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54살의 웨딩드레스라니 꿈만 같아. 나이가 뭐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하죠. 민지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정수 씨와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을 할 때
저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반지를 끼우는 순간 정수 씨가 속삭였습니다. 혜진 씨, 사랑해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도 사랑해요, 정수 씨. 그날 밤 신혼여행지인 제주도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4살에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니. 정수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라도 만난 게 어디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53살에 시작한 사랑이지만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수 씨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진이네 카페라는 이름으로요. 매일 아침 정수 씨와 함께 카페를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상이 너무 행복합니다. 가끔 옛 동네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렸던 사람들도 이제는 저희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딸 지수는 이제 완전히 저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가끔 한국에 오면 카페에 들러서 정수 씨와 즐겁게 대화를 나눕니다. 엄마가 이렇게 밝은 모습은 처음 봐요. 지수의 말에 정수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이런 분이에요.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것뿐이죠. 민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저희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카페 창가에 앉아 정수 씨와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혜진 씨, 혹시 후회되는 순간은 없어요? 없어요. 단 한순간도. 정말요? 네. 인생 후반에 시작한 사랑이 이렇게 완벽할 줄은 몰랐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정수 씨,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다시 여자로 만들어줘서, 저를 사랑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그의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50이 넘어 선택한 새로운 인생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장 완벽한 때였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행복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저처럼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입니다. 제 늦은 선택은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수 씨와 함께 앞으로도 더 많은 행복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언제든 사랑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사랑은 예고 없이 찾아오니까요. 감사합니다.